러시아도 우크라도 동작 그만. 트럼프식 신속 휴전안.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대규모 드론 공격 영상도 포착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난 주말 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드론 84대에 우크라이나와 145대의 드론을 동원한 러시아와의 싸움이었는데요. 자, 우크라이나 드론 84대 중 34대는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를 겨냥한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각지를 공격했습니다. 자, 상공에서 러시아 드론을 격추하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부대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 가운데 젤렌스키는 쿠르스크에서 적군과 교전 중이라며 러시아와 북한군 규모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젤렌스키, 쿠르스크에서 5만 명의 러시아 북한군과 교전 중이다.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 군 몰아내기 위한 공세가 시작된 것 같다. 본격적인 북한군을 투입한 전투가 시작이 됐다라고 젤렌스키가 밝힌 겁니다. 자, 전성훈 대통령실 외교안보 전략 비서관 모셨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으로 전쟁의 어떤 막바지가 보이니까 오히려 전쟁의 양상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어요. 전쟁 막바지에는 원래 전투가 더욱더 격렬해지는 거죠. 그 가운데 지금 쿠르스크, 원래는 러시아 땅, 쿠르스크를 러시아가 탈환하기 위해서 북한군을 투입한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됐다. 젤렌스키가 밝혔거든요. 네. 이제 시작된 거군요. 네, 그 사실 뭐 우리 6.25 전쟁도 그랬습니다. 그 휴전을 앞두고 훨씬 전쟁이 치열했거든요. 네네. 한 치의 땅이라도 더 빼앗기 위해서 지금 저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전쟁 막바지이기 때문에 휴전을 다들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휴전에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이 오히려 일반의 예상과 달리 전쟁이 확대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네. 북한군과 러시아군 5만 명과 지금 교전 중이다. 네. 쿠르스크 지역을 러시아는 탈환을 해야 종전 협상을 할 때 그 땅이 다시 러시아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뺏길 수 없는 거고 상당히 치열해 보이는데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 이제 북한군도 이제 1만 명 이상 참여를 했고 네네.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분명히 많은 사상자와 부상자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은 일부 북한군 그 병사들은 부상당한 채 포로가 되겠죠. 네.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창간단 파견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그 부상당한 북한 병사들을 우크라이나 군의관들이 잘 치료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얘기가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또 전문적인 의료 용어는 일반인들이 통역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보낸다면 사실 일부 좀 군의관이 좀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군의관들이 일단 부상당한 북한 병사들 치료를 좀 도와주고 네. 그 병사들 중에 남쪽으로 귀순 의사를 밝히는 병사들은 최대한 우리가 우리 쪽으로 데려와야 된다. 지금 뭐 북한 외교관들도 해외에서 북한을 위해서 활동하다가 전향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오게 되면 우리가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사례를 적용해가지고 북한 병사들도 만약에 이쪽 우크라이나 쪽에 포로가 돼가지고 남쪽으로 귀순 의사를 밝히는 병사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이제 감싸는 그런 방향으로 네. 대우크라이나 외교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땅을 사수하리라 보십니까? 아니면 탈환되리라 보십니까? 지금 전세는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좀 불리하게 돌아가고 그렇군요.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고 이미 많이 탈환을 했다가 밀리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밀리는 방향으로 지금 이 전쟁은 전체적으로 뭐 쿠르스크 지역이나 아니면 도네스크 지역이나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그 휴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도청을 통해 북한군의 암구를 도청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덕수리 나 돼지 다섯 수신. 돼지 나 박덕수리 감도. 수리 감도.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갔다 기다리라. 사사 나 물게 수신. 사라들 나 물게 수신. 물게 하나 나 물게 수신. 자, 북한군의 암호 감청 공개, 북한군이 수리공을 연락해 즉시 기지로 복귀하라라고 명령하는 내용이다 라는 거군요. 뭔 말인가 들어봤는데 북한군이 교전하는 것도 우크라이나에 감청이 되는군요. 뭐 지금 정보전 그 겉에서는 이제 뭐 물리적으로 전쟁을 하지만
이 우크라이나 전쟁 전체 과정을 통해서 나타났듯이 네. 이면에서는 훨씬 더 정보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저 암고 내용뿐만 아니고 북한 병사들이 저렇게 훈련하는 장면이라든가 그 장비를 지급받는 장면 이런 게 전부 다 촬영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은 이제 SNS 시대이기 때문에 촬영 장비, 감청 장비가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보 수집 수단이 용이해졌어요. 네. 그만큼 우리 국민들한테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군요. 자, 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공언한 바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안에 이 전쟁 끝낸다고 말이죠. Shortly after I win the presidency, I will have the disastrous war between Russia and Ukraine settled. It will take 24 hours. If I were president, this would have never happened. And within 24 hours, that war will be settled. It'll be over. And I also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as you know, with President Putin. And I think if we win, I think we're going to get it resolved very quickly. I really think we're going to get it. 자, 그 가운데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이른바 휴전안에 대한 이 추측도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현 상태의 영토를 유지한다라는 게 큰 방침일 것이다라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 말은 우크라이나가 일부 영토를 러시아에 줘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저 휴전안은 사실 지난 9월달에 그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트럼프 캠프의 휴전안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 미국에서는 분쟁 동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전쟁 상태를 여기서 그냥 중지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전쟁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휴전이죠. 지금 러시아가 그 과거 우크라이나 지역의 돈바스 이런 지역을 많이 도네스크 이런 지역을 많이 이제 확보를 했는데 주로 러시아계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러시아가 과거부터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했던 지역 이거를 러시아에 관할하에 두고 저 쿠르스크 지역은 이제 본래 러시아 땅이니까 또 우크라이나가 많이 양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1,200km 정도 되는 그 경계선에 우리나라 휴전선처럼 그 비무장지대를 설치를 하고 비무장지대 관리는 유엔군이나 미군이 아니고 그 서유럽의 그 각 나라들이 그것도 나토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관심 있고 또 의지가 있는 국가들, 또 독일이든 뭐 폴란드든 이런 나라들이 병력을 파견해서 소위 그 다국적군 형태로 저 비무장지대를 관리하면서 더 이상 전쟁이 나지 않게 또 동시에 우크라이나에게는 무기를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그 나토 가입 문제 이거는 향후 20년이라고 했는데 저거는 사실 어떤 얘기냐면 푸틴이 살아생전에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없다. 그러면은 이 얘기입니다. 모든 게 다 러시아에게 유리하고 우크라이나에게는 다 불리한 내용들인데.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힘의 논리인가요? 예, 그 약소국의 어떻게 보면 비애고요. 그렇군요. 저거는 또 우크라이나가 그만큼 자국의 안보를 방어하기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내 나라의 국방은 내가 먼저 책임지고 만반의 유비무환의 태세를 갖추는 나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특히 미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 이상 그 지원을 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압박해서 이 전쟁을 끝나겠다라는 게 트럼프가 생각하는 어떤 종전은 아닌데요. 트럼프의 장남이 이 젤렌스키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로 압박했습니다. 자, 용돈 끝나는 날 38일 남았다. 라면서 이제 아버지가 다시 백악관에 들어가면 이 전쟁은 끝난다. 이런 의미인데 용돈 잃기 굉장히 사실은 표현은 부적절하죠.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절실한 그런 상황일 텐데 그걸 이제 용돈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적절함도 있군요. 용돈이라는 말은 저는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전쟁 와중에 교체가 됐습니다.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패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단어는 트럼프 캠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는 시각을 보여주는데 저 전쟁 자체가 많이 부패해 있다. 심지어 뭐 우크라이나의 주요 당국자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뭐 경제적인 이익을 보는 건 아니냐 이런 그 심정 이런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얘기가 나온 것이라서 그렇군요. 아마 저런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하루빨리 끝내겠다는 그런 의지의 그 바탕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소식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